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전 영상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네, 생물 요소가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양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양분을 얻을까요? 우리 같은 동물은 주로 먹어서 양분을 얻어내죠. 그럼 먹는 방법 외에는 양분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양분을 얻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봅시다. 과학책 28, 29쪽을 같이 볼까요? 그림에서 어떤 생물 요소를 찾을 수 있나요? 배추, 느티나무, 개망초, 배추인나비 애벌레, 배추인나비, 참새 등이 있네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더 찾은 것이 있나요? 세상에, 이것까지 찾았다면 당신은 매눈! 지난 학기에 배웠던 곰팡이, 세균도 찾을 수 있네요. 그럼 이 생물 요소들은 각각 어떻게 양분을 얻을까요? 배추는 햇빛, 물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배추인나비 애벌레는 배춧잎을 먹으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곰팡이나 세균은 배추인나비 사체처럼 죽은 동식물의 일부를 분해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또는 동물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과학책 그림에 나온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볼까요? 먼저 햇빛을 보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추, 느티나무, 개망초 같은 식물 종류가 있겠네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배추인나비 애벌레, 배추인나비, 참새 등과 같은 동물들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은 곰팡이, 세균 등이 있겠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 생물 요소들을 더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을 줄여서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우리는 앞으로 생산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먹생? 먹생도 괜찮네요. 하지만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비자라고 부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의 사체나 배출물을 분해하는 생물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분해하니까 분해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생물 요소는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역할로 나뉘는데요. 우리 학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생산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나무, 풀, 꽃 등이 있네요. 소비자에는요? 사람, 개미, 참새, 공벌레,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분해자로는요?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버섯 등이 있겠네요. 만약에 생산자나 분해자, 소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인 식물이 없다면 식물을 먹는 소비자인 초식동물이 줄어들고 초식동물이 줄어들어서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줄어들겠네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멸종하겠네요. 그럼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세균이나 곰팡이도 따라서 없어지겠네요. 만약에 분해자가 사라진다면요?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겠네요. 심지어 배출물도 분해되지 않아서 온 세계가 사체와 똥으로 가득해지겠네요. 세상에. 결론.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모두 생태계에서 중요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물 요소를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단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만드는 소비자, 동식물의 사체나 배출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이 역할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역할을 하는 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먹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